안녕하세요. 퓨처스쿨의 제1기 북 리뷰단에 뽑히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서평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도 계시고, 혹은 몇 편의 서평을 써보신 분, 혹은 아예 서평이라는 거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휴먼 프론티어 책은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페이지가 68페이지나 되는 조금 분량이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책을 받으셨을 때 서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제가 특별히 저만 알고 싶은 서평의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와! 자, 그러면 일단 서평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서평이라는 무언가 조금, 이런 대단한 단어를 쓰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서평이란, 뭔가를 평가해야 되고, 이 책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약간 객관적인 뭔가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서평이란 단어 자체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왜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리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리뷰단이라는 그 말이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라는 거는 이 책을 혹은 제품을 읽어보고 써보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을 받아서 하는 서평은 출판사에 우호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저도 솔직히 서평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을 하고, 하나는 제가 직접 사서 읽고서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을 주고 사서 읽는 그런 책들은, 가급 좀 우호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나, 저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감 없이 조금 이 책은 별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받은 책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더라도 그건 혼자서 그냥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리뷰는 정말 서평스럽게 리뷰스럽게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이에요. 책의 사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요즘 이제 책 리뷰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하얀색 바탕 위에다가 책을 올려두고 그러고선 책이 잘 보이게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새파란 그런 하늘 위에다가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찍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꽃이나 이런 장식물과 같이 찍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시중에 나오기 전에 독자들은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우리가 서점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의 표지, 앞뒷면을 본다든지, 혹은 작가의 이력을 본다든지, 혹은 그 목차를 보고 책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사진을 찍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찍는 부분이 표지 앞면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돌려서 뒷면 그 표지를 찍고, 그 다음 작가의 이력, 경력을 찍고, 그 다음에 목차를 찍는데, 어떤 책들은 그 목차만으로 내용이 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급적 목차를 다 찍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약간 궁금증을 남겨야지만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 책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흐름을 보고 이 목차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다.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싶은 거는 목차를 다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러 사진을 남겨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어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찍어서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네, 사진은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서평의 기술 총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 서평이
이런 겁니다. 책에 이제 책 내용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몇 편 정리를 하죠. 거기에 페이지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그러고 난 후에 전체적인 책의 그런 평가,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살린 그런 나의 생각과 같이 복합된 그런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 읽는 그런 분야의 책도 많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그 방법이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요령은 무엇이냐면 챕터별로 이제 책의 목차에 나와 있는 그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을 순서대로 다 씁니다. 제목을 쓰고 난 후에 그 챕터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내 생각을 붙이고, 요약을 하고 내 생각을 붙이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뉴스카드 형식으로 만듭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을 그냥 내 생각과 같이 섞었으면은 그다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서평으로 보일 수 있어서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용에는 가끔 인상 깊은 구절을 뉴스카드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이미지화 시키고 거기에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여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보통 서평을 하라 그러면 자신의 SNS와 그 다음 이제 서점에 꼭 한두 곳에 남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카드 형식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서점에는 그 이미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내용이 빈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나 블로그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령입니다. 이 요령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고 잘 써야 되는데 너무 막막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책에서 딱 한두 가지 정도의 챕터만 고릅니다. 정말 없을 때는 정말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 책에 대해서 쓸 게 없다 그러면 한 챕터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 챕터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라고 얘기하고서는요. 그걸 써주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인상 깊었던 구절을 좀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 경험을 곁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서 냅니다. 전체를 다 다루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막한데요. 한 챕터만 공략을 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정말 난감하다. 이 책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앞표지, 뒷표지, 그리고 띠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 그리고 띠지에는 반드시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문장,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일단은 적어둡니다. 적어두고 그 문장에 대해 제 생각을 씁니다. 혹은 그 문장과 연관된 책 속의 문장을 찾아서 기록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만 알고 싶은 진짜 팁이긴 합니다. 앞표지, 뒷표지, 띠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공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령인데 난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앞표지, 뒷표지, 띠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까지도 정말 이것조차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10줄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인터넷에 책을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게 되면 출판사 자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글을 남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서평을 남기던가 혹은 기사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건 이제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문을 이제 쫙 복사를 해서 창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문의 그 흐름이 있어요. 보면은 읽어보시면은 이 책에 대한 소개의 흐름이 있는데 전문 그런 글을 쓰시는 기자님이나 서평만 담당하시는 기자분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흐름이 아주 매끄러워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되 문장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되고요. 그 문장을 나의 문장 형식으로 바꿔서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굉장히 수월하게 써질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써진다. 안 써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저만 알고 싶은 서평의 기술이지만 퓨마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걸 다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받으신 후로 14일 이내에 서평을 남겨주시고요. 자신의 SNS, 개인 SNS에 한 곳, 그 다음 서점에 한 곳 혹은 두 곳. 저 같은 경우는 세 곳을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남기시고 난 후에 그 링크를 저희 지금 현재 있는 다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